28강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의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걸 실패할 겁니다. 어떠한 것? 행복에 기여하는. 다시 말하면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학생들에게 2개의 질문을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너는 얼마나 행복한가? 너의 삶에 대해서 in general, 전반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전반적으로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냐? 라는 거였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질문을 해요? How many dates did you have last month? 너는 지난달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했냐? 를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본다면 followed by는 뭐뭐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질문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사실 이거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답들 사이에는. 행복한 거랑 데이트를 얼마나 했는지의 이 답에 대한 관계는 전혀 사실 없죠. 그러나 만약에 너가 반대로 바꾼다면, 질문의 순서를 바꾸고 시작한다면, 데이팅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시작한다면 이것은 생산해낼 겁니다. 강한 관계성을. 네가 얼마나 너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냐와 그 다음에 데이트를 물어본 거랑 반대로 데이팅에 관련된 질문이랑 그 다음에 너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관계성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마치 데이트만이 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this는 앞 if절을 가리키고, 그래서 데이트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더 행복하다고. 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삶과 비교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뭐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 당연히 데이트를 더 적게 나간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그들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네. 결국 그 앵커는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응답자에 집중시킴으로써 뭐에 대한? 인기의 척도에 대한. 내가 더 데이트를 많이 했어와 같은 인기의 척도에 대한 응답자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그들의 이후의 평가, 행복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데이트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마치 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영향이 찾아지는 거니까 수동이고, 또 어디서 찾아질 수 있냐면 그 관심이 처음에는 응답자의 결혼 또는 건강으로 돌려졌을 때에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먼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요즘 건강이 좋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방금 같은 마치 데이트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의 수준이 변하는 이유는 관계 부사 y가 생략됐고요. 주어 동사. 그 변하는 이유는 대절입니다. 대절은 in general 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의주동.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susceptible, 밑에 나와 있죠? 영향받기 쉽게 됩니다.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그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하나에 집중되기 쉽다는 거죠. 하나의 측면에만. 왜? 내가 어느 요소들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한 요소에 딱 집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So become susceptible to는 be prone to, be subject to 와 같은 표현이고, 반이어로는 be immune to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단일의 요소의 영향을 고려할 때 뭐에 대해서? 그들의 행복에 있어서 그들은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4번. 그것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요소에만 꽂히면 마치 그 요소가 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과장돼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요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장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을 만들게 하더라. 단일 요소에 집중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핵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은 파괴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다음 거 답은 3번이고 watching이에요. 볼게요. 여자와 남자는요 다릅니다. 뭐에 대해서 다르냐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공감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대요. 만약 너가 공감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identify with 누구누구와 동질감을 갖다.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는 거고, 공감을 한다는 건 그걸 상상하는 거야. walk in their shoes. 끝에 여기 walk in their shoes. 누구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다. their이니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상하게 합니다. 공감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 동질감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게 만들죠. 지금 it to가 가주어 진주어고요. 의주동이에요. 의주동. 그러면 이제 너는 축하할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오는 사람들과. 공감은 이제 공감이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과 축하하게 만들고 오는 사람들과 울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감이라는 걸 생리학적으로 측정을 하면 생리학적인 측정, psychological 공감의 생리학적인 측정은 뭐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심장박동수와 같은 공감의 생리학적인 측정은 보여줍니다. 훨씬 더 적은 성별 격차를 뭐보다 설문조사에서 성별 격차가 자기 보고에서 찾아진 것보다 여기는 젠더 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자기 보고도 설문조사로 준비하고 그 심장박동수를 제가 지금 객관적인 정보도 측정을 해서 봤더니 자기들 여자와 남자가 각각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공감의 정도가 사실 남자와 여자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 사실은 보통 여자가 좀 더 높고 남자가 낮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작더라, 갭이. 라는 걸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성들은요. 공감을 더 표현할 가능성이 있대요. 예를 들면 to cry and to report distress. 울고요. 고통이라는 걸 말합니다. 뭐 할 때? 누군가를 관찰할 때.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좀 더. 아무리 그 성별 격차가 작다 해도 그럼에도 여자가 좀 더 공감이라는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크링이라는 사람이랑 걸던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답니다. 이 젠더 차이를 관찰했는데 영상에서 남자와 여자 학생들의 영상에서 이제 어떤 걸 보고 있는 여기 문제 끝까지고요. 뭘 보고 있는 영화 클립인데 어떤 영화 클립? 슬프고 행복하거나 무서운 필름 클립을 본 남자와 여자 학생들의 영상에서 이 젠더 차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보여줬대요. 접속사 대처를 보여줬는데 여자가 더 눈에 띄게 visibly 눈에 띄게 반응했더라. 각 영화 유형에서 여자가 더 슬퍼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무서워했다. 눈에 띄게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자는 또한 감정적인 사건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감정에 민감한 영역에서의 뇌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뭐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한 장면들을 3주가 지나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더라. A and B예요. 결국 그래서 공감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좀 더 훨씬 높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였고요. 핵심 문장은 nevertheless고요. 이 nevertheless를 still로 바꿔도 상관없고 이 문장이 또한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리 적어보면
공감적인 측면에서, 공감의 측면에서 여자가 표현을 더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표현, 경험, 기억의 측면에서 공감적인 측면이 더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표현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더 잘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기억도 잘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거 답은 5번 이고요. Laughing and smiling, 웃음과 미소는요 단순히 신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가 있냐면 그들과 같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대신 동격의 대시예요. 그들과 같다는 단수는 그냥 그런 신호가 아니고 뭐냐면 그것들은 강한 감정적인 원동력입니다. 추진력입니다. 어떤 추진력? 때부터 스페시스까지 묶어주고 우리를 함께 묶는 사회적인 종으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너랑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한 집단으로 묶을 만한 원동력, 강한 원동력이다. 뭐가? 웃음과 미소가 그런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So they are just some of the mechanism. 그래서 웃음과 미소는 방법들 중에 일부입니다. 메커니즘의 방법. 어떤 방법? Integrate A into B. A를 B로 통합하다. 개인을 한 집단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있는데 그거를 한 집단으로 통시키는데 뭐가 그 역할을 했어요? 웃음과 미소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 집단으로 통합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주는데 infant는 갓난아기. 내 갓난아기 딸이 burst into 갑자기 뭐뭐를 터뜨리다. 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을 때 여기서 그녀는 딸이에요. 딸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primitive 원초적인 욕구. 어떤 욕구?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반이요, hide, conceal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웃음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절에 would라는 조동사 나왔죠? 결국 without은 가정법이에요. 여기서 특히 would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시제고 그래서 without을 if we were not for 또는 worried not for 그리고 but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without 가정법이어서 왜냐면 이제 웃음과 미소는 그 웃음과 미소가 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욕구를 보여주는 거냐, 왜 한 집단으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웃음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ubricate. lubricate는 매끄럽게 하다는 뜻이죠. to부터 interactions까지 묶어주고
어색한 사회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시그널은 여기서 동사, 신호를 보내다. 그럼 이제 어떠한 신호를 보내요? that부터 끝까지, 그리고 words부터 또 끝까지 묶어주고 someone을 꾸며줘. 그래서 that is가 생겼던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끝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격이 원만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잠재적인 그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누군가 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웃음과 미소를 통해서 나 좋은 사람이에요, 나 성격이 원만해요, 나 무섭지 않아요, 웃으면서 웃음과 미소를 통해 성격이 원만하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난 잠재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에요, 난 나쁘지 않으니까,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서 웃음과 미소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어색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in short, 요컨대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또 웃음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반영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자아는 우리 스스로 100%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에 따라서 자아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감각은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의존하고요. 그래서 의존하기 때문에 반영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고, 왜냐면 나는 내 자아가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자아를 위해서 웃음과 미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유머가 있는 것, 재미있는 것은 고려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에서 뭐로써?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 저 사람 노잼 인간이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과 사이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 웃음이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척도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5번. 그것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문장 가리키고요. 어떤 이유, 대부터 유머까지 묶어주고 관계 부사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한다. 뭐를? 이부터 또 끝까지를. 접속사 대 생략했고요. 우리가 평균 유머의 감각보다 더 좋다고, 더 낫다고, 평균 유머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평균보다 높을 수가 없죠. 평균은 무조건 50%, 1에서 50%까지인데 평균이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1에서 50%가 해당되지 않잖아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웃음과 미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시 가리키는 건 그 앞에 we have a better than average sense of humor를 가리켜요. 대절.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few니까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속사 대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 순간 난 노잼 인간이 되고 친구가 없는 아싸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자아도 좋지 않겠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가 다른 사람들이 날 노잼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웃음과 미소가 결국 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었고, 네, 이렇게.